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직투장투입니다. 직장인 장기 주식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투자 원칙 카테고리에 해당 프로젝트를 설명한 짤막한 2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제 채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2021년 1월 월급으로 왜 매일 유업을 매수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보통은 종목을 매수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이제 업무가 회계 쪽이다 보니까 차주부터 좀 매우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날 시초가로 그냥 바로 100만원치를 매수할 예정이고 시초가가 뭐 갭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7만원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매일 유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유 관련된 산업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저출산 시대이고 그러다 보면 우유를 먹는 인구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편견 때문에 우유 관련된 산업은 하향 산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월 월급으로 어떤 종목을 살지 유튜브 관련된 것들을 보다 보니 유튜브에서 청년 전업투자 청전투를 보던 중에 매일 유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 보니 부자TV 관련해서도 매일 유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신문 관련 기사도 좀 찾아보고 감사 보고서도 이제 보면서 이게 찾으면 찾을수록 좀 괜찮은 기업이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은 1월달 월급은 매일 유업으로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일 유업은 지금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5,500억 수준의 코스닥이 상장한 기업입니다. 일단 추정 펄은 한 8.6배 수준이고 PBR은 1.2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0년짜리 차트인데 매일 유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주가가 좀 낮은 상태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뚫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유업의 주가는 되게 상반되게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일 유업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 매일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약 56%이고 VIP 자산운용이 한 7%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4%, 그 다음에 신영자산운용이 한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일 유업에 대해서 매일 유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분유죠. 그 다음에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두유의 대용품으로 아몬드 관련된 뭐 두유인가 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스, 이거는 단백질 관련 보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룰스죠. 좀 더 매출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백색 CU, 우유 산업이 한 2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한 11%, 그 다음에 분유가 한 10%, 나머지 뭐 상하 목장, 치즈, 발효유 등으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큰 분야부터 좀 보시면 일단 분유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이 일단은 저출산인데 더불어
수입 분유 시장이 또 지속적으로 좀 성장 중에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시장 환경은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일 유업의 경제 우위는 일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중국 수출용 특수분유 2종을 이제 등록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앱솔루트가 중국의 수출 상품으로 수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CU, 우유죠. 우유 같은 경우에 시장 환경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존 기간이 짧아서 시장이 내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우유 산업 부분에서 메일 유업의 경쟁 우위는 일단 1위 업체는 서울우유고 2위는 남양유업, 그 다음에 3위가 메일유업인데 제 생각에는 곧 남양유업을 밀고 메일유업이 2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유 같은 시장도 되게 하향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메일유업은 그 중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 살균, 무항생제, 유기농, 락토프리 같은데 락토프리 우유 시장은 되게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 4명 중에 3명은 우유를 먹으면 유당 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막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유당 불내증이 있어가지고 우유가 몸에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락토프리 우유를 만들어서 기존의 우유하고 영양분은 동일하게 단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우유를 지금 만들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시장. 커피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한 1.8%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피 기준입니다. 이 메일 유업의 경쟁 우위는 바리스타 룰수를 필두로 해서 커피 시장에서 마켓시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 바리스타 룰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상품으로 해서 중국 쪽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바리스타 룰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SNSD 유명인이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 되게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바리스타 룰수를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성장 중에 있고 우유 산업이 되게 하향 산업이다 라는 거와 정반대로 이 재무 정보는 되게 성장성이 되게 뚜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갔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업체 남양유업의 오너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라는 건데 지금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갑질, 그 다음에 경쟁사 비방 댓글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적으로 남양유업의 재무정보나 주가를 보시면 재무정보 같은 경우는 분기 마이너스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사이익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유 산업에서 메일유업이 남양유업을 제치고 업계 2위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영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분유, 우유 시장을 뛰어넘어서 바리스타 룰수, 셀렉스, 아몬드 브리즈,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등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을 해서 경영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참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이 셀렉스라는 상품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단백질 관련된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거의 연 500억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존의 어떤 시장에 머물지 않고 그 기존의 메일 유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하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한알령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 분유, 그다음에 뭐 바리스타 루스 같은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실제로도 과거 중국의 분유 수출 증가로 인해서 실제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는 악덕 기업을 알아보듯이 선한 기업도 알아본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메일 유업은 선천성 대상 이상 질환 완화를 위해서 이 특수 분유를 제작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메일 유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하나들을 위해서 특수 분유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메일 유업의 이미지가 되게 좋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계속해서 8월 6일 날에 국민연금은 주식 보유 비율을 줄이고 있고 VIP 또한 보유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저희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보다 어떤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악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일단 저출산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입 분야 분유 시장이 국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로 인해서 주 음료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감소로 인해서 1인 우유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메일 유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일 유업이 우유 산업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 때문인지 하향 산업이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주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새로운 제품을 통한 분유 및 우유 중심의 기업이 종합식품 기업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뭐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일 유업 관련된 정보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참 괜찮다라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금방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21년 처음으로 매수하는 이 메일 유업 10년 뒤에 한 10배 이상 뜨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